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순서 시작합니다. 아직도 서울에는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습니다. 사실 비가 내리면 외출하거나 움직일 때 조금 불편해서 꺼려지긴 하지만 그래도 요 며칠 미세먼지가 좀 심했잖아요. 이 비와 함께 미세먼지가 싹 좀 거쳤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드네요. 자,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도 이 미세먼지처럼 이렇게 뿌옇게 앞을 좀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도 잘 헤쳐나가실 수 있도록 저희 전문가들이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7번 무료 상담 전화고요.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2부 순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한 주의 한가운데 수요일 2부 또 책임져 주실 전문가 모셨습니다.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구대셋 신성민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매주 수요일 1시간 동안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드리고 있는 고민 해결사 구대셋의 신성민입니다. 올해 공시가격이 발표가 되면서 서울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지방 간에 이런 공시가격이 발표되면서 조금 걱정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한 18% 넘게 상승한 반면에 지방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하락하거나 전년도하고 비슷한 그런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공시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런 세금 부분이라든가 이런 보유세 부분, 이런 부분이 걱정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세테크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또 내 집 마련 그리고 재테크 고민 많이들 가지고 계실 겁니다. 지금 1시간 동안 전화를 주시면 제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많이들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요즘 부동산 시장의 화두는 정말 뭐니 해도 이 세금과 관련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에 적용이 되는 세금인지 아닌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세금이 오른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겁부터 나서 이걸 좀 매도해야 되는 게 아닌가, 사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닌가 고민되실 텐데요. 그런 이야기 언제든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무료 상담 전화로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요. 고민되신다면 바로 연락 주시고요. 그 외에도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의 투자 전략 이야기 전문가와 함께 나눠보실 수 있는, 특히나 요즘 재개발 투자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께 좋은 정보 전해드릴 무료 세미나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성민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 이번 주 토요일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세미나 안내 먼저 부탁드릴게요, 대표님. 네, 이번 주 토요일 날 무료로 진행하는 오프라인 세미나입니다.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진행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최근에 투자로서 아파트 투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사실상 금지가 돼 있다고 보시기 때문에요. 부동산 투자를 생각하면은 일단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재개발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도 제가 세미나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 주셨는데요. 이번 주 세미나에서도 마찬가지로 26년도에 재개발로 지정이 되고 확정이 돼가지고 많이 가격이 상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지역들, 저번 주에 말씀드린 지역보다는 더 조금 핵심적인 지역들, 이런 지역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재개발 구역 하면은 가장 어려운 부분이 아마도 이런 재개발이 진행될지 안 될지, 사업 속도는 얼마나 나올지, 또는 사업성이 얼마나 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들 고민이실 겁니다. 이번 세미나에 오신다면은 서울에서 핵심 지역 중에서 올해 안에 지정이 될 만한 그러한 재개발 구역은 어떤 구역들이 있는지, 그리고 사업성은 얼마나 나오는지, 사업 속도는 얼마나 좋은지, 이런 부분들을 좀 자세하게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이들 참석을 하셔가지고 좋은 정보 조금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재개발 예정지에서 재개발이 확정되면 정말 몇 억씩 훅훅 뛰는 그런 경험들, 사례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또 그런 지역이 어디 있을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이니까요. 이번 주 토요일 무료 세미나 참여 원하신다면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7번으로 문의 주시거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연락 주세요. 친절하게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방송 시간 통해서 여러분의 고민 만나봐야겠죠? 2부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예. 제가 그 서초 교대역에 있는 네. 서초 리시온 27평을 보유 중인데요. 네. 예, 이걸 월세를 주고 있는데, 다른 오피스텔보다 월세 시세가 좀 싸서,
이거를 매도를 해야 될지 아니면은 계속 가지고 가야 될지 그래서 연락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초 교대역에 서초 리시온이라는 27평형 오피스텔을 그러니까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계시는 걸로 볼 수 있을 텐데 월세를 받고 계시는 상황인데 주변보다는 이 월세 시세가 조금 낮다. 과연 투자 목적으로 가져가 봐도 괜찮은 오피스텔인지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서초 리시온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고요. 네, 27평형을 보유하고 계신 거예요? 네, 네. 아, 근데 지금 월세 주고 있고 지금 예. 가격이 안 올라가고 가격이 시세가 안 좋아서 지금 고민하시는 거예요? 가격도 안 올라가고요. 네. 월세도 다른 지역보다 싸고 네, 네. 이게 좀 오래돼서 팔리지도 않고. 네, 그래서 이거를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매도를 하고 다른 걸 사야 되는지 빨리 매도를 하고 급매라도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거를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 궁금한 것부터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일단 네. 조금 더 보유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보유요? 보유하라는 네. 이유는 뭐냐면은 자, 서초 리시온 아파트 자체가 아파트 주상복합 아파트인데 시세가 지금 주변에 뭐 오피스텔보다도 덜 나간다고 하셨잖아요. 네, 지금 현재 시세는 어떻게 보면은 여기 서초 리시온 아파트 자체가 소형평형 위주로 이렇게 소형평형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가격이 아직까지는 시세가 이렇게 많이 나가지는 않아요. 근데 한 번만 볼게요. 이게 어찌됐든 간에 아파트잖아요. 네, 네. 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제가 서두에 인사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서울 전 지역은 토호제로 묶여 있잖아요. 예, 예, 토호제로 묶여 있는데 서초 리시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도 거래가 가능한 실거주하지 않아도 거래를 투자 목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아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자, 네. 서울의 전 지역은 어떻게 보면은 토지거래 허가구로 묶여 있는데 토지거래 허가를 예외 사항이 있죠. 그 예외 사항 중에 하나가 상업지역에서 토지 면적이 15제곱미터 이하 같은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를 득하지 않아도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청자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지 면적이 아마도 15제곱미터가 안 될 거예요. 소형 평형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청자분이 27평형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27평이라고 하더라도 상업지역에서는 대부분 높게 지어지기 때문에요. 대지 지분 자체가 굉장히 낮게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는 아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지금은 크게 메리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매물들이 많이 나와요. 특히 강남 3구 같은 경우에는 매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 자체가 뭐냐면은 5월 9일 날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이제 종료되지 않습니까? 그때 종료되기 때문에 그 전에 매도를 하기 위해서 다주택자 물건이라든가 아니면 임대사업자 물건들이 지금 시장에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런 물건들이 많이 각광을 받고 있지. 자, 5월 9일이 만약에 지났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중과가 되고 토지를 받고 막 그렇게 된다면은 가격을 거래가 어떻게 될까요? 거래가 될까요? 거래가 그렇게 거래가 되지가 되겠죠? 않아요. 아, 자, 되지 않아요? 예, 5월 9일이 지나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내가 거주하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아파트들을 실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들만 거래가 되지 그 외에는 거래가 안 돼요. 근데 이 아파트는 뭐냐면은 토지거래 허가를 안 받잖아요. 네. 예, 토지거래 허가를 안 받게 되면은 당연히 사람들이 투자 목적으로 눈여겨보겠죠. 예, 지금은 다른 아파트들이 매물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게 소외가 돼 있을 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토지를 안 받는 아파트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메리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파트가 주목을 받으려면은 사람들이 많이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은 최소한 5월 9일은 지나야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사람들이 여기는 토지거래 허가를 안 받아도 실거주하지 않아도 매수할 수 있는 아파트네. 그러면은 갭 투자를 생각을 하든 어떻게든 거래가 쉽잖아요. 지금은 거래가 쉽지 않겠지만 그때 가면은 그 5월 9일 이후부터는 거래가 쉬워질 거기 때문에요. 조금 더 기다리시면 되고. 자, 두 번째로 한번 볼게요. 지금 가격대가 주변의 오피스텔보다 싸다고 했잖아요.
네. 주변에 오피스텔들을 보면은 아마도 뭐 투룸 기준으로 본다면은 한 5억대 또는 4억대 후반에서 중반 뭐 이렇게 그렇게 될 거예요. 자, 네. 여기 리시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세 가격이 지금 월세 주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 자, 전세 가격이 어느 정도 가냐면은 한 5억대 중반 후반 이 정도 갑니다. 전세 가격이. 그러면은 매매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더 높겠죠. 제가 봤을 때는 최소 매매 가격이 못해도 한 6억 이상, 7억 정도, 7억 이상은 간다고 봅니다. 자, 전세 가격이 5억대 중반, 5억대 후반인데 전세 가격이 그 정도인데 매매 가격이 뭐 6억? 아니면 주변 오피스텔하고 가격이 비슷하다면 5억대?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세는 한번 조금 정확하게 파악해 보시면 될 거예요. 주변 부동산에서 뭐 5억대에 팔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얘기 듣지 마세요. 예? 네. 토지거래 허가도 안 받아도 되고 투자로서 쉽게 접근하기 쉬운 그리고 실거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아파트를 지금 현재 전세 가격보다 낮게 팔 이유는 없잖아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월세를 알겠습니다. 주고 있기 때문에 시세 파악을 제대로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조금 더 보유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 네. 매도하겠다 그러면은 언제 매도해야 되냐면은 최소한 5일, 9일 이전에 그리고 뭐 올해 하반기라든가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 정도를 매도 타이밍으로 잡으면 좋겠지만 올해 하반기 정도는 됐을 때 그때부터 매도를 한번 생각해 볼까? 시세는 얼마일까? 그리고 수요는 얼마나 많을까? 이거를 생각을 하고 움직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은 여기 서초 리시온 아파트를 눈여겨보지는 않을 거예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예, 지금보다는 하반기 그리고 하반기보다는 내년에 매도 타이밍을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 토지거래 네. 허가를 안 받아도 되니까 좀 더 보유하셔도 돼요. 나중에 수요가 많을 거예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급매를 생각할 이유는 전혀 없다라는 말씀 드렸으니까 5월 9일 이후 상황을 좀 마음 편하게 지켜보시고 그 이후에 올해 하반기 돼서 계획을 차츰차츰 세워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언제든 다시 한번 고민되신다면 연락 주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7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원장님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저희 집의 매도 시기가 고민인데요. 네, 저는 은평구 녹번 대림 아파트 30평대에 거주 중이에요. 네, 남편이 2년 내 은퇴를 앞두고 있어서 지금 대출을 3억이 있는데 정리하고 이사를 고려 중이에요. 네. 근데 집 가격이 조금씩 오르고 있어서 매도 시기가 고민이 돼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연락 잘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은퇴 앞두고 좀 대출을 정리하겠다라는 마음인데 집값은 계속해서 오르니까 이거를 지금 팔 수는 없고 고민이 더 깊어지신 것 같아요. 은평구 녹번 대림 아파트의 향후 전망 대표님과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지금 현재 녹본동에 있는 대림 아파트 맞으세요? 녹본역 바로 앞에 있는 거? 네, 맞습니다. 여기 실거주하고 계시고? 네네. 지금 현재 이거 이외에 주택이 따로 있나요? 월세를 주고 있는 오피스텔이 하나 있습니다. 오피스텔이 하나 더 있고? 네네. 예, 그러면 이거를 지금 우리 그 사장님 되시는 분이 지금 은퇴를 앞두고 있어가지고 그리고 대출도 있어가지고 조금 부담스러워가지고 매도를 하시려는 거세요? 네. 이거를 매도하시면 그럼 이사 갈 집은요? 좀 작은 집이나 빌라 쪽으로 이사 갈 계획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매도한 자금으로는 그냥 이런 은퇴 노후 자금으로 이렇게 쓰시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매도 후에는 저희가 실거주하는 집을 매수하려고 이사를 하고? 가야죠. 네네. 그러면 순수하게 지금 대출 때문에 부담이 돼서 매도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거주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예, 조금 더 보유는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네. 이거 녹본동 대림 아파트 거주하시면서 거주 환경 어떠세요? 일단 전철역이 가깝고 네.
네, 물가가 이렇게 비싸지 않아서 살기에는 좋습니다. 예, 거주 환경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 지하철역 바로 앞이고 주변에 뭐 편의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조금 큰 마트나 이런 것들은 뭐 길 건너 가야 되겠지만 자, 뒤에 뭐 북한산도 있고 환경 자체는 정말 좋습니다. 자, 근데 여기가 문제는 뭐냐면 가격이 막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아파트는 아니에요. 네. 예, 그런데 꾸준하게 지금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어요. 예. 네. 그래서 고민하시는 거잖아요. 네. 자, 어차피 가격은 더 상승하기 때문에 제가 보유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굳이 매도를 한다면은, 매도를 생각한다면, 은행 이자가 부담스러워서 매도를 생각하신다면은 최소한 한 1년, 내년 27년도 정도 매도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네. 보유하라는 이유 자체가 뭐냐면은, 자, 여기는 가격이 막 크게 상승하는 아파트는 아니에요. 그거는 거주해 보셨으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예. 네. 자, 그런데 앞으로 상승은 해요. 왜 상승하냐? 이게 최근에 아파트 가격들이 보면은 뭐 서울의 핵심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들 있잖아요. 강남 3구라든가 뭐 한강벨트라든가 마용성이라든가 이런 지역들 아파트 가격이 최근에 한 2, 3년 동안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빠지고 있다는 뉴스나 이런 기사들 많이 보셨죠? 네. 그런데 그 기사들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는 기사들은 나오는데 반대로 뭐 서울에서 좀 외곽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노원이라든가 뭐 금천구라든가 아니면은 뭐 강북구라든가 은평구라든가 서대문이라든가 이런 지역의 아파트 가격 뉴스 보셨나요?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그러니까 왜 이런 현상이 나오냐면은 고가의 아파트 시장은 너무 많이 짧은 기간에 너무 많이 상승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지만 그동안 가격이 조금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서울의 외곽 지역 아파트들 있잖아요. 네. 이 아파트들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갭매우기라고 하잖아요. 자, 지금 현재 갭매우기를 하고 있는 시작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네. 예, 그래서 지금 꾸준하게 가격이 올라갈 거예요. 얼마까지 올라가냐? 15억까지는 올라갈 거예요. 이 아파트가 15억까지 올라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왜 아파트 가격이 15억대까지 올라가냐면은 지금 현재 정부의 규제 때문에 대출이 얼마까지만 나와요? 6억. 예, 6억까지만 나오는데 이 6억의 대출이 나오려면은 조건이 뭐죠? 15억 이하여야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15억 이하에 있던 아파트들 있잖아요. 대부분 서울의 외곽 지역에 있겠죠. 여기 은평구도 마찬가지고 뭐 서대문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노원구라든가 강북구라든가 아니면은 밑에 쪽에서 보면은 뭐 구로구라든가 금천구라든가 이런 지역의 아파트들 있잖아요. 네. 15억이 안 되잖아요. 네. 자, 지금부터 조금씩 빠르게 움직여 가지고 10억까지 올라갈 거고 10억에서 더 올라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도하기에는 타이밍이 너무 나빠요. 안 좋아. 더 올라갈 거가 눈에 보이는데 지금 팔기에는 아깝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리셨으면 좋겠어요. 예. 여기 이 갭매우기는 자, 어차피 지금 갭매우기는 시작 단계입니다.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꾸준하게 올라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조금 더 보유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은퇴가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은퇴 이후에도 조금 내가 버틸 수 있다면은 더 버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자, 한번 보면은 여기 대림 아파트랑 상대 그 건너편에 있는 롯데캐슬이라든가 이런 거랑 아파트랑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죠. 네. 예, 신축이고 구축이고 이 차이는 있겠지만 여기 신축 아파트의 전세 가격보다도 여기 대림 아파트가 싸요. 네. 그러면은 그만큼 갭매우기를 빠르게 쫓아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도하는 건 좀 아까워요. 네. 네. 그래서 최소한 내년 그리고 내후년까지 한번 보시면서 그때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그래서 매도 타이밍을 다시 잡아야 되니까 알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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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네, 아직 은퇴 시기도 1, 2년 정도 남아있다 말씀 주셨으니까 그때쯤 다시 한번 전문가의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7번 늘 열어둘 거고요. 문자 편하시다면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고민 자세히 적어 보내주세요. 이번에는 문자 주신 사연들 좀 살펴볼게요. 뒷번호 2039 쓰시는 시청자분 사연입니다. 신정 뉴타운 롯데캐슬 30평대를 2019년에 매수해서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도를 해야 할지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라는 질문 주셨어요. 현재 거주하는지 여부는 좀 빠져 있네요.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네, 지금 현재 신정 뉴타운에 위치하고 있는 롯데캐슬 아파트라고 했는데요. 자, 신정 뉴타운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신축 아파트에 들어가는 아파트입니다. 신정 뉴타운은 그리고 아직 완성이 되지 않는 뉴타운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신정 4구역이라든가 이런 신축 아파트가 더 들어서게 된다면은 신정 뉴타운 자체는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 주거 단지를 이루고 있는데 완성이 되게 된다면은 정말로 큰 대규모 주거 단지를 형성하고 있고 바로 옆에 이제 목동 지역이죠. 이 목동 지역의 가격을 쫓아서 더 상승을 할 겁니다. 굳이 지금 2019년도에 매수하셨고 지금까지는 가격 많이 올랐지만 지금 현재 매도하기엔 좀 아까운 그런 아파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유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매도 타이밍은 지금부터 아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에서 외곽 지역 양천구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점점 갭매우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은 조금 더 올라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조금 더 보유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분 좋게 보유 의견 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 사연 하나 더 살펴볼게요. 뒷번호 8274번 쓰시는 시청자분인데요. 금천구 독산 3동에 위치한 빌라를 매수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 이 다세대 주택 투자를 해봐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독산 3동이라고 콕 집어보신 거 보니까 아마 임장도 다녀오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자, 지금 금천구에 있는 독산 3동의 다세대 주택을 매수한다고 하셨는데 뭐 투자 목적이실 거는 같은데 투자 목적인지 아니면은 거주 목적인지 이거에 따라서 좀 달라질 거고 전체적으로 일단 설명을 드린다면은 독산동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구역인 것과 재개발이 진행이 안 되는 구역 그리고 재개발 움직임이 없는 구역 이렇게 딱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독산 3동 같은 경우에는 신속통합 재개발 구역으로 확정이 돼 있고 지정이 돼 있는 지역이 있을 거고 그렇지 않는 지역이 있는데 그렇지 않는 지역에서 재개발 움직임 자체가 아예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의 다세대 주택 시장은 딱 두 가지입니다. 재개발 움직임이 있는 지역, 재개발 움직임이 없는 지역. 그리고 재개발 움직임이 없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아예 상승하지도 않고 매매 자체가 거의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오로지 재개발 움직임이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만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독산 3동의 다세대 주택을 매수한다고 하셨는데요. 아마도 신속통합 재개발 구역으로 확정된 지역을 매수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지역을 매수하신다고 한다면 저는 매수 찬성입니다. 다만 신속통합 재개발 구역으로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로 실거주를 하실 수 있는지 아니면은 실거주 안 하고 그냥 주택임대사업자를 통해서 투자 목적으로 매수하시든 어느 것이든 매수 목적, 투자 목적으로 매수하신다면 저는 찬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다 한 가지 더 덧붙여 갖고 말씀을 드린다면은 독산동의 이런 재개발 구역하고 바로 위에 뭐 신대방이라든가 신길이라든가 조금 더 올라가서 영등포까지 보신다면은 투자되는 금액 자체는 거의 비슷합니다. 1억대 아니면 1억대 초반 아니면 1억대 미만에서도 투자할 수 있는데요. 자, 가격대가 비슷하다고 한다면은 독산동보다는 뭐 신길동이라든가 신대방 이런 쪽까지 올라오시면 좋고 자, 신길이나 신대방보다는 영등포 지역까지 올라오시면은 같은 금액대에 재개발이 진행이 됐을 때 사업성이라든가 아니면은 재개발이 끝난 이후에 아파트 가격, 신축 아파트 가격은 독산동보다는 신길동보다는 영등포 지역이 훨씬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을 조금 넓혀가지고 눈을 조금 더 넓혀셔가지고 독산동만 한정해서 보지 마시고 신길동이나 영등포 지역까지 조금 넓히신다면은 같은 금액으로 훨씬 더 사업성이 좋은 그리고 재개발로 확정이 됐을 때 훨씬 더 높은 사업성을 가지고 있고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있기 때문에요. 조금 눈을 더 넓게 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투자하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 드렸지만 함께 비교해 볼 수 있는 지역 두 군데 신길과 영등포까지 일러드렸으니까 잘 찾아보시고 찾기 어려우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도움 드리고 있고요. 다음 문자 사연 하나 더 볼게요. 뒷번호 3579번 쓰시는 시청자분 사연입니다. 황학동에 롯데캐슬 베네치아를 임대 주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 궁금합니다. 라고 투자 가치 물어보셨네요.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네, 지금 현재 황학동에 있는 롯데캐슬 베네치아라고 하셨는데요. 이건
이거는 방송에서도 여러 번 나왔던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보유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황학동 롯데캐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도심권에서 가장 인접해 있는 아파트이다 보니까 수요들 자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청계천이라든가 주변 환경 자체가 워낙에 좋기 때문에 실거주 그리고 투자 목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아파트입니다. 당연히 지금 현재 투자 목적으로는 매수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지금은 조금 더 보유하셨으면 좋겠고 주변에 한번 살펴본다면은 황학동 지역은 뭐 주방 가구 거리라든가 아니면은 뭐 중앙시장이라든가 이런 상가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오피스텔 아니면 오피스 이런 걸로 다 주변이 형성되어 있고 여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또 개발 계획까지 발표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황학동 지역은 더 좋아지면 좋아졌지 더 나빠질 수 있는 지역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지역에서 유일하게 아파트가 황학동 롯데캐슬이기 때문에요. 여기 거주 환경, 입주 환경 자체가 워낙에 좋은 지역에 유일하게 들어서 있는 아파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조금 더 보유하시는 게 좋고, 바로 옆에가 뭐였냐면 왕십리 뉴타운이죠. 텐즈힐이라든가 센트라스 이 왕십리 뉴타운에 아파트 가격을 쫓아서 더 올라갈 거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 더 보유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기분 좋게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 시간 통해서도 여러분의 다양한 고민들 만나고 또 해결해 드렸는데요. 특히나 이 투자에 대한 전략은 이런 짧은 시간으로 고민 해결이 다 되지 않죠. 그래서 이 재개발 투자 지역에 대한 분석, 과연 어디가 확정적으로 재개발이 추진될 지역인지 전문가의 눈으로 분석한 그 이야기 들어보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역시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7번 혹은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2부 두 번째 전문가와 함께 고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전문가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구대셋 김태준 대표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 온 뒤에는 하늘이 엄청 맑죠. 부동산 시장에서도 궁금증들이 많을 텐데요. 오늘 방송 이 시간 통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들 속 시원하게 맑은 하늘처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민 이야기 나눠보기에 앞서서 또 먼저 김태준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안내도 드릴게요. 이번 주 토요일에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인데 어떤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는지 소개 부탁드려요, 대표님. 네, 이번 세미나도 26년도 빠르게 재개발이 추진될 지역을 좀 선정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재개발 시장에서 빠르게 선정된다는 것은 그만큼 사업성도 올릴 수 있는 부분이겠죠. 왜냐하면 빨리 진행되면 그만큼 이자 부분도 줄어들고 사업도 빠르다 보니까 조합원에게 돌아가는 이익도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빠른 진행을 할 수 있는 지역들, 그래서 올해는 꼭 선정될 만한 지역들을 좀 선정하려고 하는데요. 그중에 동의율이 높은 지역들이 아마 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동의율이 최대한 많이 높은 지역 우선적으로 좀 말씀드리려고 하니까요. 재개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마 이번 시간 좋은 정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주변에 재개발지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주민 동의율이 어느 정도 좀 진행되고 있는지 하나하나 파악하기는 좀 어려우실 텐데요. 전문가가 미리미리 또 그런 정보를 다 취합해서 여러분께 나누어 드릴 예정이니까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7번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세미나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2부 또 두 번째 전문가와 함께하는 첫 번째 상담 바로 전화 연결해서 말씀 나눠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아, 네. 제가 지금 무주택인데요. 네. 이번 집 좀 한번 사볼까 하는데, 네. 그래서 이쪽에 저는 다산 신도시에 살고 있는데요. 네. 미리 샀어야 되는데 좀 신도시가 좀 많이 올랐거든요. 네. 아파트가. 그래서 사도 되는지 아니면 부하주택이라는 주택이 있거든요. 보아주택이요. 예, 부하주택. 이게 뭐 연립이나 다세대 이런 건가요? 아니요, 그냥 주택이에요. 네. 거기가 다산 신도시 법원 옆에 그 마을이 있는데, 네. 그 다산 신도시에 원래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만 빠졌어요. 아. 그 옆에는 다산 신도시가 이제 3기 신도시가 다 생길 거거든요. 네. 여기만 이제 빠져가지고, 그래서 지금 거기를 하면 그가 개발이 앞으로 될지, 그래서 좀 사면 투자 목적으로도 좀 괜찮을지,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아파트보다 그게 사는 게 나을지, 아니면 청약통장이 좀 있는데, 네. 한 1,800만 원 정도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 청약을 받는 게 나은 건지, 지금 그래서 고민이 많으시네요. 네, 고민이 많아요. 우선 내 집 마련으로 여유자금 어느 정도 좀 생각하고 계세요? 현재는 지금 뭐 현금 한 8억 정도 되고요. 네. 조금 저 가면은 조금 대출까지 활용 가능하고.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좀 다산 신도시를 살 걸 하고 후회가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지금이라도 그 다산 신도시 아파트를 매수하느냐, 아니면 그 다산 신도시에서 빠져 있는 앞으로 좀 개발이 될 것 같은 보아주택이라는 그 주택을 매수하느냐, 아니면 좀 청약 통장을 계속해서 활용해 보느냐. 자, 대표님과 하나하나 풀어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장님. 지금 다산시장 임대를 거주 중이신 거죠? 지금은 전세로 살고 있거든요. 전세로 살고 계신 거고. 네. 그래서 전세로 들어갈 때 아마 그때 매수를 할 걸 하는 좀 후회를 가지신 거고. 그래서 네, 그때 살려고 막 굉장히 알아보고 다녔었는데 그 남편이 좀 못 사게 해가지고 네. 들어왔는데 그 뒤로 1억이 넘게 올랐어요. 여기가 9호선 여기 그러니까 지금 생긴다 해서 연장선이 들어가면서 다산 지역에 이제 가격이 좀 상승을 했는데 이제 그러니까 풍선 효과로 다산을 지금 매수를 할 것인지 여부잖아요. 중요한 거는. 네. 다산을 추가로 하나씩 풀어 나가면 다산 신도시를 지금 매수해도 되느냐 여부인데 저는 다산 신도시 지금 매수하려면 30평대 기준으로 한 10억 정도 필요하잖아요. 네. 지금 이 10억 가지고 다산 신도시를 매수하느냐 아니냐인데 저는 지금 다산 신도시를 매수하기보다는 좀 10억 가지고 인서울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서울로 좀 접근을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산 신도시는 우리 신도시다 보니까 한 10년 차 내외의 아파트, 그러니까 신축 아파트의 브랜드 아파트고 그리고 또 지하철 연장선까지 들어가 있어서 살기는 너무 좋죠. 하지만 서울이 아니에요, 다산 신도시는. 그래서 인서울 지역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여기 9호선이 앞으로 생길 건데 생기면 어때요? 9호선 연장선이 생기더라도 인서울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다산 신도시가 가격이 상승했던 원인을 보면 첫 번째가 서울의 집값이 너무 가격이 상승하면서 대체주택으로 다산이 가격이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 주변지의 택지지구의 가격이 상승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서울 전체가 가격이 상승을 했어요. 예전에 우리가 201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는 서울 지역 전체가 가격이 상승하니까 주변 택지 개발 지구까지, 그러니까 수도권 지역까지 가격이 상승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현재 서울시장,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예전에는 뭐 노원구, 도봉구, 송파구, 강남구, 서울 전역이 다 올랐다고 하면 지금은 서울 중심부, 그러니까 한강변 라인이 있는 중심부 지역은 뭐 20% 가까이 상승을 했다고 하면 노원구나 도봉구, 그러니까 서울의 서울 지역에서 좀 외곽에 있는 지역은 2%에서 3%밖에 상승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양극화가 생기면서 가격이 안 오른 지역이 많아요. 서울 지역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우리 다산이 상승하려면 예전부터 보면 다산이 상승하려면 서울 중심부, 그다음에 서울 외곽부, 그다음에 수도권 택지 개발 이렇게 번져 나가겠죠. 그러면 가격 상승이 중심부에서 외곽부로 먼저 간 다음에 그다음에 수도권으로 넘어갈 거예요. 근데 외곽부가 지금 아직 가격이 상승을 안 한 타이밍이에요. 그러면 갭매옥이라든지 맞추기를 들어가게 되면 이 외곽부 주택이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지금 매수를 한다고 하면 저는 서울 중심부는 아니지만 서울 외곽부에 있는, 그러니까 인서울, 주소지가 서울로 된 아파트를 구매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봐요. 그럼 서울 그래서 어느 쪽을? 서울 지역이면 한 10억으로 매수할 수 있는 아파트를 보면 신내역 주변 지역에 신내역 주변 지역에 택지 개발 지구가 있거든요. 신내. 네. 거기도 신축 아파트가 한 10억 정도 해요. 아, 그리고 또 창동, 우리 창동역 아시죠? 네. 창동역이 서울에서 이제 가장 개발 이슈가 많은 지역인데 창동역 주변 지역 창동 주공이라든지 3단지라든지 아니면 상계 주공 같은 경우도 30평대 한 10억 정도 매수가 가능해요. 근데 그건 재건축이라는 이슈와 주변 아파트 재건축이라는 이슈도 있고 주변 개발이라는 이슈도 가지고 있죠. 그런 지역들을 보거나. 남편이 네. 강남으로 사가지고 출퇴근을 하거든요. 강남으로? 여기서 여기서는 여기 한강 쪽이라 다산 신도시도 지금 지금동 쪽이라 그 한강하고 가까워서 출퇴근. 지금 지구에 있으신 거예요? 네, 예. 지금 지구에 있어도 저도 한번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데 다산 같은 경우도 출퇴근 시간에 차로 이동하시면 1시간 넘게 걸릴 때도 많아요. 그만큼 출퇴근 시간도 사실은 강남까지 출퇴근 제가 말씀드린 아파트들도 강남까지 차로 출퇴근하더라도 그런 오랜 시간 안 걸립니다. 이제 그런 지역들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방안은 신내역 신축 아파트면 아까 뭐라고 하셨죠? 어느 아파트 얘기하셨어요? 신내역 주변 지역에 신축 아파트들 꽤 있어요. 택지 개발 지구가 있어서. 택지 개발 지구. 네. 예. 그리고 아파트를 선호한다라고 하면 그런 방법으로 가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서울 같은 경우 아까 질문에서도 얘기하셨죠. 다산에서 빠져있는 일반 주택을 구매해서 개발 이슈를 안고 우리가 투자를 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셨잖아요. 네. 저는 차라리 지금 임대를 그대로 거주하고 계신 거고 8억 정도 여유가 더 있으신 거예요. 아니 없어요. 그것까지 같이 이제 임대 금액까지 합해서. 예, 합해서예요. 차라리 그러면 지금 임대 빼고 내가 유용할 수 있는 자금은 어느 정도 돼요? 이용하고 할 수 있는 자금은 여유 있게는 3억이지만 3억을 좀 안 되게 제가 좀 또 한 2억 5천? 차라리 3억 정도, 2억 5천에서 3억 정도면 네. 서울 지역 내에서 재개발 투자를 해두는 방법으로 접근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재개발 투자는 지금 2억 5천에서 3억 정도로 서울의 아파트가 될 재개발에 선점 투자를 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한 8억 정도 있으시다고 했잖아요. 네. 8억 정도면 지금 아파트는 아니지만 뭐 거주는 좀 불편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8억 정도면 재개발에 우리가 선점 투자가 아니라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그러니까 재개발에 선정된 지역들 있죠. 네. 선정되어 있는데 입지가 좋은 자리. 네. 그런 지역의 빌라들 있잖아요. 네. 뭐 예를 든다고 하면 왕십리역이 있는 행당 8구역이라든지 네. 그리고 뭐 자양동 같은 경우 자양 3동에 예, 자양동. 어. 우리 신랑이 그쪽이 회사가 그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양동 같은 경우에 자양동에 스타시티가 있는데 바로 옆쪽 3동 같은 경우 신속통합 재개발로 후보지 선정이 됐어요. 아, 그 지역은 이제 실거주 의무가 생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본인은 또 실거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자양 3동에 있는 뭐 신속통합의 선정구역이나 행당 8구역이나 아니면 마포 같은 경우 뭐 신수 13구역이나
아니면 뭐 사당 15구역이나 이런 데가 신속통합구역으로 선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자양동 거기가 빌라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런 걸 내가 8억에서 10억 정도면 매수할 수 있으니까 그걸 매수해서 거기서 거주하는 방법. 요 방법도 그럼 있겠죠. 언제나 개발이 거기 되는 거예요? 지금 자양동 같은 경우나 제가 말씀드린 데는 보통 재개발 구역이라고 하면 우리가 후보지가 그러니까 재개발 후보지 선정되기 전에 우리가 선점 투자하는 건데 이 지역들은 후보지 선정이 된 지역이에요. 그러면 후보지 선정 이후에 뭐 조합 설립 인가 정비구역 지정이라든지 조합 설립 인가라든지 이렇게 진행되기 때문에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리더라도 투자적인 가치는 훨씬 더 높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안을 저는 그냥 다산의 아파트를 매수하기보단 다산 지역을 고집하기보다는 서울 지역으로 좀 들어왔으면 좋겠고요. 서울에 들어오면 아파트를 선호한다라고 하면 10억대 아파트도 충분히 매수 가능하니까 그런 지역들 보시라고 말씀드렸고 아니고는 재개발 지역도 한번 관심 있게 보셔도 된다. 그래야지 앞으로 투자 가치나 미래 가치가 높아지는 부동산을 내가 선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어쨌든 방향성 하나는 확실하게 정해드렸습니다. 다산보다는 인서울. 그래서 아파트를 선호해서 내가 좀 쾌적하게 살고 싶다 하신다면 신내역 아니면 또 창동역 인근의 아파트를 살펴보자 조언드렸고 그 외에 좀 투자 가치에 좀 무게를 두겠다 하신다면 재개발 투자처 자양동 쪽으로 거주를 함께 하시는 것도 일러드렸으니까 남편분과 잘 상의해 보시고 현명한 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 다음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지금 TV 시청 중이시죠? 예. 네, TV는 소리가 아예 안 나오게 0으로 좀 부탁드리고 화면 보시면서 전화로 저희 말씀 이어갈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소리를 0으로 해주셨을까요? 예, 네,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예. 네, 고민 내용 말씀 주세요. 저희가 저 우면동에 네, 빌라촌에 사는데요. 네, 제가 집이 너무 커서 좀 팔고서 다른 데로 좀 갈까 그래서 전화했습니다. 네, 저희가 정확한 주소를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바우메로 6길 바우메로 6길 8-15요. 8-15 여기에 그러니까 빌라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시는데 이게 좀 평형이 너무 커서 그냥 좀 매도하고 이사를 가보면 어떨까? 어쨌든 투자 가치 면에서도 좀 좋아야 될 테니까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대표님과 예.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지금 수고하십니다. 우면동 지역에 우면동 2번지 이게 모아타운으로 선정돼서 재개발을 추진하는 지역의 빌라를 보유 중이신 거네요? 예, 예, 예. 지금 요 자리가 원래 노후도 때문에 재개발이 좀 안 됐던 지역인데 이게 24년 3월 달에 모아타운으로 선정된 지역이죠. 예, 예. 그리고 지금 뭐 조합 설립 인가 때문에 80% 동의율을 받아야 돼서 그거 아마 동의서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지금 아마 동의율이 한 65% 70%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럼 지금 조합 설립 인가까지 동의율도 얼마 안 남았어요. 예. 모아타운은 조합 설립 인가 이후부터는 엄청 빠르게 진행되니까 지금 질문 내용이 집이 좀 크다고 하셨잖아요. 예. 집이 뭐 몇 평이에요? 47평이요. 아, 47평. 집이 빌라치고는 엄청 넓은 빌라인가 봐요. 예, 예. 그러니까 이걸 이제 매도하고 한다고 했는데 저는 지금 이거 매도하는 시기가 아닌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여기가 지금 모아타운으로 추진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모아타운으로 추진하는 지역이 많아요. 사실은 엄청 서울에 모아타운 추진 지역이 많은데 그중에서 이게 우면동 2번지일 때 모아타운이라고 보통 가칭 명칭을 부르더라고요. 예, 예. 이 지역은 속도가 다른 모아타운에 비해서 엄청 빨라요. 예. 여기가 빠르다는 것은 제가 뭐 세미나 때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게 뭐냐면 동의율이거든요. 요 지역은 단독주택보다 빌라가 대부분이죠. 예, 예. 여기는 단독주택이 거의 없잖아요. 다 예, 빌라예요. 좀 예. 작은 빌라와 큰 빌라가 공존해 있을 빌라하고. 뿐이지 다 빌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동일이 엄청 높아요. 아, 그러면 빌라가 많으면 동일이 높은데 단점은 뭐냐면 조합원 수가 많아서 사업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근데 여기는 조합원 수도 빌라가 많은데 4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맞죠? 예, 그리고 지금 건립 예상 세대 수가 관리 계획상으로는 한 750세대 정도 돼요. 맞죠? 예, 그리고 일반 주변 서초구다 보니까 일반 지금 주변 시세도 높아요. 아, 지금 30평대 기준으로 예, 지금 뭐 20억이 넘어요. 지금. 아, 그러면 신축이 들어오면 뭐 25억 이상은 될 거란 말이에요. 예, 근데 여기가 조합원 분양가가 제가 알기로는 한 13억 정도밖에 안 해요. 아, 그러면 지금 올라갈 수 있는 내가 지금 올라갈 수 있는 P라는 게 있잖아요. 프리미엄. 예, 예. 그게 엄청 많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게 계속 붙을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거기 집이 조합- 넓다 하더라도 투자적인 측면에서는 훨씬 더 갖고 있는 게 유리하겠죠. 예. 그래서 저는 좀 보유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조합 설립이 그 바로 될까요? 지금 아마 동일이 조합 설립이 모아타운은 조합 설립 인가까지 80%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예, 지금 아마 80%에 거의 육박하게 다 돼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나머지 채우는데 그게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지금 다른 데 비해서는 동일이 빠르게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몇몇 분들이 또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여기도. 예, 예. 그래서 반대하는 부분 상가 건물이 있는 지역은 또 제쳐가고 그러니까 빼고 이렇게 재개발을 해요. 제가 알기로는. 예. 그래서 동의를 더 끌어올린다라고 하니까 조금만 더 보유하시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거는 좀 기다렸다가 움직여야 되겠네요. 네, 그렇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집이 넓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투자 가치 생각한다면 절대 지금 매도하면 안 된다 조언 드렸으니까 기분 좋게 조금 더 보유 계획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여러분의 고민 함께 나누고 있고요. 이번에는 문자 주신 사연 좀 살펴볼게요. 뒷번호 2948 쓰시는 시청자분 사연입니다. 저는 용인시 호반 서밋 레이크파크 112제곱미터에 살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 궁금합니다라고 거주 중인 집에 대해서 여쭤보셨어요.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네, 호반 서밋 레이크 파크는 저는 보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거주 중이기 때문에 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거주 주택에서 매도하고 다른 데로 간다고 하면 더 상급지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자금에 대한 여력이 어떤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일단 자금의 여력이 안 된다라고 하면 지금은 좀 더 보유하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는 강교의 눈치를 보고 가는 겁니다. 용인이지만 강교 가격을 따라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강교 같은 경우가 지금 가격대가 훨씬 더 높고 그 강교의 같은 평형대의 전세가면 우리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수요자들이 엄청나게 많은 수요층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 때문이라도 가격은 좀 더 상승을 할 것이다. 강교의 상승이 결국 우리 아파트의 가격을 끌고 같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선 갈아타기를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면 계속해서 보유해도 좋다 조언 드리면서 다음 문자 사연을 보기에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여기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김태준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을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바로 이번 주에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 방송 시간 정말 많은 분들 이렇게 고민 사연 좀 해결해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짧아서 아쉽습니다. 그런 이야기들 고민 가지고 계신 것도 조금 더 긴 시간 할애해서 또 전문가의 이야기 들어보실 수 있는 시간이고요. 그 외에도 재개발지에 대해서 과연 어디가 지금 투자하면 조금 빠르게 진행될 지역인지 어느 지역이 동의율이 좀 높게 나오는 지역인지 궁금하셨던 분들 그 궁금증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함께 하실 수 있을 텐데요. 선착순으로 접수받고 있어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7번으로 문의 주시거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의 주셔도 세미나 안내 자세하게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조금씩 비가 그쳐가는 것 같아요. 봄비는 지나고 나면 더 따뜻한 날이, 봄날이 찾아오겠죠. 부동산 시장에도 그런 봄 기운이 찾아오길 기대하면서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알찬 부동산 정보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